네, 안녕하십니까. 국어강사 김남준입니다. 지금부터 메가 러셀 중계 연간 커리큘럼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그 중계 러셀에서 맡고 있는 수업은 총 3개인데요. 그 수업 3개 중에 지금 하나가 이제 주중에 진행하는 언어와 매체 특강입니다. 언어와 매체 대부분 이제 선택 과목이 벌써 몇 년 차가 됐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문법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은 총 8회차로 나누어져서 1, 2월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문법 전반에 대한 개념을 모두 다루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이제 단어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여기는데요. 제가 이 개념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단어는 품사야 라는 대명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마지막 8회차까지 그런 그 단어를 보는 새로운 관점, 아니면 형태소를 보는 새로운 관점, 이런 그 대명제들을 아이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편견들을 깨가면서 하는 수업이 제 언어와 매체 수업의 특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은 사실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언어와 매체 수업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좀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 언어와 매체 수업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를 가장 가운데에 놓고 있는 수업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수능 아까 예문으로 문학을 보여드렸지만 실제 언어와 매체, 즉 선택 과목을 응시한 우리 고3 재수생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가 개념은 다 아는데도 풀 수가 없었다 또는 말장난 때문에 틀렸다 라는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는 품사다 라는 것들을 뭐 교재나 아니면 어떤 교과서에 설명해 놓거나 그걸 알려주는 것들이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언어와 매체 실제 수능 시험에서는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보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줘놓고 아이들에게 그거를 연결 지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그것들은 단순히 개념만 달달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들은 실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방식인 실전적으로 이런 말장난이나 지시하는 대상이 다를 때 이걸 어떻게 골라내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제 수업의 가장 가운데에 놓고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저는 여기에 개념 위에 적혀 있고 그 밑에는 기출풀이에 대한 적용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진행되니 그 기출풀이에 대한 적용은 그렇다고 해서 먼저 그냥 너네들 보고 문제 풀어라 그리고 답은 뭐 2번에 3번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수능에서 너희들 이번에 2번을 찍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매력적인 오답이거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언어와 매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 8회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1주차에는 단어, 즉 품사 등등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2주차에는 이제 형태소와 단어의 형성이라 해서 친구들이 여기서는 가장 어려워하는 게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또는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2주차에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 3주차에는 요건 이제 사실은 2학년 친구들이 아니라 1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의문의 변동 부분을 배우게 되는 게 3주차고요. 4주차에는 이제 문장의 짜임. 사실 4주차 수업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4주차의 문장의 짜임은 중3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을 신청하지 않는 한 배우지 않게 됩니다. 학교 교과 내용에서. 그렇기 때문에 4주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5주차에는 이제 문법 요소라고 적혀 있지만 요 밑에 디테일한 내용처럼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특히 피동사동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루게 되는 게 5회차 수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6회차에는 국어의 규범, 대표적으로는 한글 맞춤법이 있죠. 요것 또한 이제 1학년 친구들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는 부분인데 요건 당연히 그럼 1학년 때는 다 배운 거기 때문에 2학년 모의고사부터는
당연하게 문법에 계속 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넘어간 고2 친구들이 있다면 요 6주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7주차에는 이제 문법의 왕이라고 제가 늘 부릅니다. 고전 문법, 즉 중세 국어를 아이들이 학습하면서 이 중세 국어는 사실 많은 친구들이 왜 중세 그 옛날의 문법 우리가 왜 배우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세 국어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중세 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그래서 대답을 해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세 국어는요 사실 현대 국어와의 차이점을 기준으로 배우는 문법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왜 중세 국어를 못할까요? 현대 국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세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인지할 수 없게 현대 국어 문법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고전 문법을 문법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현대 국어를 다 마스터해야만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7회차는 앞에 있는 1회차부터 6회차의 최종 정리 주차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요 7회차, 7주차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명색이 언어와 매체 특강이기 때문에 이제 매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매체 수업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 특강, 국어 강사들이 어려워하는 특강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읽고 풀면 되는 건데 아이들이 이거를 굳이 공부할 필요를 느낄까? 라고 이제 생각하는 강사들도 많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에도 직접 풀어본 친구들이나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체에서 정답률 50% 나오는 문제들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체는요 소위 아이들 말에 따르면 말장난을 다루는 문제들, 선지들이 꽤나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랑 공부하면서 매체는 실제로 매체 쉽다고 하면서 아이들 정작 매체에는 어떤 매체가 나오는지도 사실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 선지들이 다루는 지시 대상이 뭔지까지 상세하게 다루는 수업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의 8주차 이제 언어와 매체 특강이 마무리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고1 공통반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는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한 달씩 끊어서 PT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먼저 고1 공통반은 기본적인 고1 내신을 대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이제 문학, 독서, 문법을 모두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 독서, 문법을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모두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골고루 이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문학이랑 문법은 반드시 어떤 학교에서든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수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3시간 수업이 배정돼 있다면 그 중에 2시간 반 정도는 문학과 문법에 쏟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30분 정도 독서의 사고력 중심 그리고 그걸 통한 구조화 중심의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요 3가지 개념을 모두 다루게 되는 게 이 수업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앞에 있는 언어와 매체 특강이랑 이 문법이 다른 게 뭔가요?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요한 문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좀 전에 언어와 매체 특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은 의문의 변동이라든지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아니면 문법 요소라든지 아니면 고전 문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4가지 경우의 문법만 학교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이제 고1 공통반의 문법 수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은 아까 강의 특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학 개념어들, 객관적 상관물 아니면 정서심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실전적으로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 나오는 방식으로 배우게 되는 게 문학 개념어 수업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 아직 중3에서 고1 올라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독서를 미리 푼 친구들도 있는데요. 막 매삼, 비 이런 거 있습니다. 푼 친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래별로 예를 들면은 인문 갈래면 내가 어떻게 풀지 과학 갈래면 어떻게 풀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해보거나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갈래별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을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수업이 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1주차에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이제 개념어가 화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학은. 그리고 이제 독서는 서양 철학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법은 이제 저는 문법은 기본적으로 품사 먼저 수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 특강에 이어서 여기도 동일하게 품사 먼저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회차부터는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문학 개념어는 그 다음 내용들, 그 다음 독서도 철학, 인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문법도 계속 품사로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1월 기준으로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1월 내용의 문학은 시에 나오는 문학 개념어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독서는 인문지문이나 사회지문 기준, 그 다음에 문법은 품사 기준 또는 단어 기준으로 진행한다까지 알고 계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2월 달인데요. 자, 2월 달 같은 경우는 그런 문학이 아까 시를 했으니까 이제 소설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소설에 대한 필수 문학 개념어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싫어하는 분야 중에 하나죠. 과학이나 기술 지문들을 중심으로 독서 지문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1에서 다루는 특히 2학기 해당하는 개념들이 대부분이 될 텐데, 예를 들면 문법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의문의 변동, 이건 1학기네요. 그래서 1학기 내용들도 2월에 다루게 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고1 공통반의 커리큘럼 설명이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고2 공통반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2는 고1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고1은 국어 교과서라는 것이 뭐 문학, 독서, 문법 골고루 다루고 있다면 고2 같은 경우는 1학기 때는 문학, 2학기 때는 독서 이런 식으로 아예 그 한 갈래에 대한 집중적인 수업이 들어가는 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2 1학기를 대비한 수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학 수업만 하거나 2학기를 대비하는 수업이라면 독서 수업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2 공통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수능을 어떻게 잘 볼 것인가, 그리고 수능에서 아이들이 국어를 어떻게 실전적으로 풀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수업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비단 1학기 때 문학만 본다고 해도 결국에는 독서에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모두 민터 특강 때 다루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선택 과목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은 아이들마다 상이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특강으로 따로 개설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고2는 문학과 독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업하는 기본 내용의 전부, 특히 그 지문의 또는 문제의 내용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지문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 제 교재 이름에 기출로 보는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그 문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또는 수능을 기반으로 하는 기출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기출로 보는 문학과 기출로 보는 독서를 통해 아이들이 문학 개념어 그리고 전개 방식을 쭉 이제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되, 아직 고2 초반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화작을 선택해야 될지 엄매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커리큘럼 안에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결정할 수 있게끔 이제 민터니까 총 8주가 되겠죠? 그 8주 동안 이제 선택 과목, 즉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모두 융합되어 있는 미니 모의고사를 풀리면서 아이들에게 선택 과목을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 풀어보는 거죠, 아이들은.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이 안에 수록해놨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면, 일단 문학 같은 경우도 아까 그 고1 공통 커리큘럼과 유사합니다. 문학 개념어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다루는 문학 개념어는 같지만 다르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다루는 문학 개념어의 실제 지문이나 문제는 모두 수능에 나왔던,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에는 직유법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고 깨닫게끔 하는 방식으로 교재가 만들어지고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이름만 넣어놨습니다. 비유하기, 변화주기, 강조하기. 그럼 이 안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유하기 안에는 아까 뭐 예를 들면 직유법이라든지 뭐 대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조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거기에 그 반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으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준비하는 어떤 갈래 중심이 아니라 글의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읽어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독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아이들 표현으로 바꾸자면 메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은 좀 이제 그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글을 읽기 위한 전략을 미리 설정해놓고 들어간다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합니다. 어떤 지문을 딱 봤는데 1문단에 A랑 B라는 두 개의 개념이 딱 나와요. 그럼 아이들에게 친구들아, 이건 우리가 그 두 개념을 비교 대조하면서 읽으라는 1문단의 예측 설명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문을 쭉 읽어가거든요. 그런 전개 방식들을 제가 1월부터 아이들과 독서 수업하면서 진행하게 된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한 대상 분석 유형은 하나의 대상만 1문단에 나오겠죠? 그럼 그 하나의 대상을 어떻게 분석, 즉 쪼개 나가면서 전개되느냐를 수업하게 되는 게 3, 4회차의 독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2월달인데요. 2월달에는 아까 1월달에 우리 문학에서 비유하기, 강조하기 등은 시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면, 여기는 이제 또 소설에 대한 문학 개념어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7회차 같은 경우에 구어체랑 만연체 이런 개념들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구어체 이런 말 나오면은 한자어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만연체라고 나오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루하고 길게 설명하는 문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지루한지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다루는 게 2월 달에 또 소설의 문학 개념어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는 아까 그 두 가지 그 전개 방식, 예를 들면 비교대조라든지 한대상 제시 유형이라든지를 다뤘다면, 지금 여기 2월 달에는 이제 인과, 즉 원인과 결과, 선후 관계를 다루거나 아니면 비례 반비례, A랑 B라는 개념이 같이 상승하느냐 또는 A가 상승할 때 B는 하락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전개 방식으로 이제 2월 달에 독서 커리큘럼이 진행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업내 특강과 그 다음 고1, 고2 공통 커리큘럼 윈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럼 이제부터 지금 24년 제가 진행할 연간 커리큘럼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 2월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이제 윈터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윈터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내신 국룰, 요건 이제 1학년 교재 이름입니다. 그 다음 기출로 보는 문학과 독서, 요건 2학년 교재 이름인데요. 요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문학, 독서 필수 지문들을 개념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갈래별 또는 이제 전개 방식별 중심으로 학습시키는 게 윈터 중심의 커리큘럼 설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교재 표지인데 요게 이제 조금 안 보이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교재들에는 방금 말씀드린 아이들에게 국어 기본을 알려주는 방식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으로 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 중계 러셀에서 내신 강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신 수업이 들어가는데요. 고1, 2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일 외고 내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일 외고 수업 내신 국룰이라는 교재를 통한 내신 대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대일 외고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교과서를 잘 쓰시지 않고 외부 지문을 상당히 많이 다루시는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이제 걱정이 많으신데, 그래서 사실은 윈터 때 미리 교과서를 다루지 않고 국어 기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부 지문이 어떤 게 나올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나 처음 보는 이제 문제를 보더라도 그 내용을 이제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의 내신 교재에도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도 3월에서 6월에 진행되는 내신 과정에 다 담아져 있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내신 범위를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외부 지문 대비 기출문제 중심 내신 대비를 지향하는 게 저희 내신 대비 수업의 핵심 목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학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벌써 여름방학이 되죠. 그럼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또 썸머스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교재 이름을 수능국룰이라는 이름으로 올해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름을 바꿔서 수능보다는 이제 고1, 2 같은 경우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아이들 보는 시험의 이름이니까 학평국룰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 요거는 이제 고민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룰이라는 이름은 가져가는데 국룰은 이제 아이들은 다 공유하는 내용의 그 단어긴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이건 다 아는 거지 약간 이런 말을 쓸 때 국룰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걸 패러디해서 국어의 이제 방법 법칙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교재다라고 해서 이제 국룰이라는 이름을 짓고 계속 가는 건데요. 이제 그러면은 그 수능 국룰 즉 썸머스쿨 7, 8월에는 어떤 내용을 수업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전국연합학력평가 즉 고1, 고2 아이들이 보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작품과 지문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복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고1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아마도 내신 대비 과정에 독서 수업은 비중이 줄거든요. 그러면은 썸머스쿨 때 독서 수업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든지 고2 같은 경우는 1학기 내내 문학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여름방학 때 독서 수업에 그 워밍업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2학기 때는 독서를 또 내신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름방학 썸머스쿨에는 이런 방식으로 수능 국룰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이 되면은 다음 단계가 되면은 사실 1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2학기 내신 대비 과정으로 1학기와 동일하게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한 국어의 룰, 즉 내신 국룰 교재가 들어가면서 그 내신 범위를 파악하고 또 외부 지문을 대비하는 기출문제 중심의 내신 대비 진행한다는 점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제가 연간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요 과정, 즉 내신 과정 중에도 예를 들면 1학기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같은 경우는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모의고사 때는 모의고사 대비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외부 지문이 많은 학교들의 경우에는 그 모의고사가 학교 시험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것 역시 이 내신 과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요 1년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제 고1, 2 아이들이 특히 이제 데이레고 친구들이겠죠. 저랑 내신 대비를 하는 그 친구들이 이제 본인이 요 과정으로 국어의 기본을 익혀서 처음 보는 지문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끔 저의 커리큘럼 1년 내용이 따졌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설명이었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